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 지역 297개 투표소에서도 진행됩니다. 지역민들은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유권자들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전남 동부권을 찾은 송영길 대표는 호남 유권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대기업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 운송과 채용 등 여러 분야에서 포스코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725명, 순천에서 762명, 광양 356명, 고흥에서 69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까지 여수에서 850명, 순천에서 880명, 광양 414명, 고흥 8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 2주 안에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출 자제와 함께 3차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지역을 찾은 송영길 대표는 말바꾸기와 반칙을 심판해달라며 호남 유권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야권 후보 단일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단일화가 이미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최근까지 윤 후보를 겨냥해 무능한 후보라며 날선 발언을 이어왔던 상황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맞이하게 된 민주당은 이번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순회 유세에 나선 송영길 대표 역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당제를 주장했던 안 후보가 결국 양당제에 굴복했다며 말 바꾸기와 반칙을 국민들이 바로잡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일화로 윤 후보 측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 송 대표는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호남인들이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 지역 297개 투표소에서도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둘째 날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해야 하고 투표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18시 이전에 해당된 사전투표소로 오셔가지고 투표한 후에 별도 다른 장소로 가시지 마시고요. 바로 본인이 있었던 귀가 장소로. 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 투표 인증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리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사전투표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은 과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상혁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휴폐업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죠. 그죠? 경제가 살아야지. 또 우리 또 지역도 상권도 살아야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더 힘들어지면 더 인심만 더 행해지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취업난은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도 열악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바로 취업을 못하고 계속 취준을 계속 이어나가죠.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서 좀 더 채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취업난만큼이나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육아와 돌봄 문제였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프라마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좀 잘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된다면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복되는 여수산단 내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석유화학 공단이 대부분 다 노후산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수년간 묵혀왔던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천 NCC 전담수사팀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여천 NCC 중간관리자와 협력업체 대표이사를 입건했다며 지금까지 총 5명이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오늘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3차 합동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 남양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오리 18,0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전남도는 검출된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의 출범과 함께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내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생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광양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양 지역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포스코를 향한 지역 내 다양한 여론을 하나로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구심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 지역사회는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과 함께 대기업 편의 중심의 불합리한 각종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대부분 자재, 설비 등 계약과 입찰이 포항 소재 본사에서 이루어지면서 불합리한 계약과 입찰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올해부터 서울 소재 별도 법인인 포스코 터미널로 화물 운송 계약이 넘어가 버린 지역의 운송업계에서도 옥상옥의 계약 제도에 대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포스코 관리만 받고 있다가 터미널과 두 군데에서 지시나 지침을 내려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대응을 해야 할지 혼선이 옵니다. 지금 터미널이 몇 년 안에 운송 자회사로 변질돼가지고 대기업 운송 자회사 같이 운영되면 지역 운송업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지역 인재 채용 등 현안에 대한 확대 여론도 존재합니다.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와 더 많은 기회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방안을 찾고 제시하는 것은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스코 측은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기존 신사업 투자 계획만 반복해 제시할 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역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새롭게 지주사 체제로 출범한 포스코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글로벌 대기업이 지역과 상생의 대안을 찾아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포근했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여수 4에서 14도, 순천 0에서 16도, 광양 4에서 16도, 고흥 1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4에서 17도, 목포는 5에서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희생자 수습이 마무리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는 상인들이 간이 천막을 친 채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현대산업개발, 광주서구청이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구 도매 상가가 있어 신학기면 분주해야 할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현장의 상가가 지나는 손님 없이 텅 비었습니다. 통행을 막을 통제선이 쳐진 상가 입구 쪽에는 붕괴로 인한 잔해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 수습과 유가족 협의가 다행히 마무리됐지만 주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는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한참 설날 대목이고 그다음 졸업식, 그다음 이제 신학기로 이어지는데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항상 오시던 분들도 이제 요즘 잘 안 오시고. 붕괴 사고 한 달여 만에 대피 명령이 해제되면서 영업이 재개됐지만 잔재물 추락 위험으로 인근 상가 60여 곳 중 5곳에는 여전히 대피 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언제 정상 영업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상가 지역에서 관리비도 굉장히 몇 백만 원씩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예요. 통장에 있는 잔고는 다 바닥 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얼른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상인들과 서구청 현대산업개발이 보상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사고 전 잔재물이 추락했던 때부터로 할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 상가하고 현산 측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자고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청이 사고 수습을 지원할 전담팀을 꾸려 운영에 나섰고 현대산업개발도 상인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3월 중순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여 상인들의 생업 걱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흥군이 모범 납세자 등을 초청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고흥군은 전남도가 선정한 모범 납세자 2명과 군 자체적으로 선정한 유공 성실 납세자 186명에게 인증서와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논란이 됐던 경도 개발을 주제로 시민 소통의 장이 마련됐지만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도 개발 허가권자인 전남도와 광양만권 현대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인 YK 디벨롭먼트, 여수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주제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공감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시의회가 경도 연륙교 건설 분담금 72억 원을 삭감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론의 장이어서 예산 확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됐지만 찬반 양론을 주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시민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미래공론화추진위원회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장의 미래는 일부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며 지역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법 개정 추진을 멈추고 수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앞으로 2달 동안 4차례의 TV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철현 의원실과 여수시는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이 지난 10년간 의견 수렴의 결과라며 재정 여건상 여수시가 독자 개발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수에 출마하는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의 중도 사퇴가 예상된 가운데 후임 도의장 선출 방법을 놓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의장이 다음 달 사퇴할 경우 후임 도의장의 임기가 3개월도 안 되는 점을 고려해 부의장 직무 대행을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 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후임 의장 선출 방식은 김 의장의 사퇴 이후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결론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지역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사용 후 핵 연료를 보관할 중간 영구 저장소 마련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순천 연향육교가 올해 말까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6억 원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절반을 지원받아 연향육교의 교량 받침을 교체하고 바닥판 단면 등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가 노후시설의 안전 상황을 사전에 관리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